자, 2027 수능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독서와 문학, 전지문, 전문학 전부 다 분석해주는 강의가 되겠고요. 이 OT는 독서, 문학의 통합 O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OT를 독서에서 보든 문학에서 보든지 간에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대신 한 번은 꼭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 교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분량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공부하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맹목적인 기대 심리에 의한 공부. 그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에게 어찌됐건 이 교재와 강의 내에서 해체하고 또 해체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조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랑 같이 주파수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그냥 맹목적인 공부만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에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OT는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앞으로 내가 이 수능 특강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법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강의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게 가장 또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커리를 어떻게 짜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있죠?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연계 대비 꼭 해야 될까요? 이게 작년엔 내가 OT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당연히 이 OT를 클릭했다는 건 그래도 연계 대비는 해야지 라는 그 공감대는 형성됐을 거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냥 연계 대비 아예 안 하고 독해력만으로 어떻게 비벼볼 수 있을까? 피지컬로 승부한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 당연히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굳이 불리한 게임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이 평가원의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체감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그 50%의 연계율은 똑같지만 그 안에서 계산 공식을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공표까지 했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나 혼자 그냥 남들 다 무기 들고 뛰는 전쟁에 혼자 맨손 들고 간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질문, 독해력으로 승부할 수는 있지만 불리하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라는 것이고, 그럼 연계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제가 뭐야?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 한 번만 풀면 될까요? 요약적으로만 봐도 될까요? 실전 모의고사로만 어떻게 준비해도 되긴 될까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야. 약간 좀 살짝 그 난도를 낮춘 상태에서 공부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답변 드릴 거고, 이 5번부터 답변할게. 문학 말고 독서 연계도 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 문학이 사실 연계의 넘사라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면 작품 그대로 나오니까. 이해되지? 근데 독서는 이건 진짜 밀도 있게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소재 차원으로만 나오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도대체 이게 도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독서 연계 한번 따져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일단 2사 수능부터만 갖고 와봤어요. 그때 2사 수능 2, 5, 6,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26학년도 수능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죠. 왜 그러냐? 연계의 밀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즉 거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 그대로 이 시험을 구성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야. 이건 내가 독서라고 한다면 1강에서 그 수능 지문과 26학년 수능 지문과 수특 지문을 같이 옆에다 보여주면서 비교해 줄 거거든요. 오케이. 어찌됐건 얘네들은 체감 연계가 엄청 높았는데 도대체 왜 그랬냐?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야? 어려웠던 시험이야. 특히 독서가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됐나요? 이 말은 건 뭐예요? 평가원이 일단 독서에서 변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냥 내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약간 맞춰줘? 밸런스를 연계로 정확하게 맞춰준다 이거야. 연계의 밀도를 높여줌으로써. 됐나요? 그럼 이번에 나의 수능도 어려울까? 혹시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 메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지금 교육과정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험생이 몰리고 그 몰려있는 수험생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것 좀 어렵게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비단 지금 제가 내리는 예측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 통해 있는 예측이잖아요. 물론 평가원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게 원래 정배거든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다면 어떻게? 독서의 연계 밀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제대로 공부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바로 26학년도 수능의 후기예요. 독서 연계 공부 안 했으면 진짜 어려울 뻔했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읽어냈다는 거죠. 이해되죠? 다 내용, 이론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해 주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고 그냥 지문 해설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이론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해 줄 건데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는 90점 맞아서 1등급 맞았대요. 이해되죠? 즉 공부 안 하면 손해다 라는 것이고요.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작품 엄청 많잖아요. 그 세트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나와봐야 한 3-4작품 나오는데 그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부해서 97점 맞았어요. 이게 연계 자료 퀄리티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지사항 가면 누리실 수 있어요. 자료 다 올려놓으니까 꼭 그대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제가 지금 강조했던 작품들이 다 이렇게 출제돼가지고 뭐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여기 뭐 북새곡, 수군가 이런 거 강의 중에 다 강조는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수능 보는 현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계 공부한 친구들은 다 이미 봤던 작품이긴 해.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실무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찍기특강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인터넷상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속 이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내가 봤던 작품들이 나오긴 나와. 지문들이 나오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이렇게 성과를 누리고 누군가는 성과를 못 누려서 연계체감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봤냐 안 봤냐 이 연계교재의 공부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보긴 본다니까요. 연계될 작품들, 지문들 다 보긴 봐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즉 연계 지문을 제대로 익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분은 5월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는 5등급 맞았었는데요. 이제 9월 때 4등급, 거기다 수능 때 2등급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9월과 수능은 난도차가 엄청났어요. 작년에. 풀어보신 N수분들은 알 거예요. 9월과 수능 아예 그냥 다른 시험지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2등급을 오히려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효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그 방법 그대로 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 강의에 녹여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인지하셨죠? 그럼 뭐를 주의하셔야 돼?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 아까 2번에서 4번까지의 질문 내용이야. 그냥 단순히 실무 정도 푸는 걸로 될까요? 뭐 요 정도. 자, 요약 자료만 봐도 될까요? 이런 공부가 대표적으로 무슨 공부야? 그냥 눈에 연계 내용을 바르고 가는 공부야. 그냥 단순히 바르고만 갔어. 이해되죠? 그리고 요약 자료 통해서 막 열심히 막 암기를 했어. 연계작품 지문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수능은 암기 시험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최고 인력들이 모여서 시험 내는데 단순 암기 시험 내?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고력 시험을 보는 게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50% 연계야. 100% 연계가 아니에요. 이 연계만 그냥 이걸로만 파버리면 이것만 외우는 걸로만 끝나버리면 그냥 50% 맞는 거야. 그럴까요? 안 되잖아. 100%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 교재를 활용할 때 당연히 50%는 챙겨가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이외의 것들이 필요하다. 그걸 연계 교재를 통해 어떻게 챙기는지가 제대로 된 공부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지금까지 이제 연계 교재를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거야.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 계획 세워야 되는지, 기출이랑 병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기 조건입니다. 자, 이건 1월 26일 날 지금 수능특강 독서 개강해서 제 문학은 2월 9일 날 개강을 해요. 근데 그때 2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7월까지 이 수능특강과 독서는 그냥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6월이 베스트긴 하죠. 왜냐면 6월 모의평가에 수능특강이 반영이 되니까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를 그냥 초점을 두고 그걸 목표로 공부하는 건 사실상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네가 그냥 1년의 계획, 결과적으로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의고사는 중간중간 이벤트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막 이거 계획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조급해져가지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막 수능특강 공부하는데 막 2, 3월 내에 끝내야지?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역이들은 6월까지도 벅차요, 사실. 계약하자마자 생기부 마지막에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못 끝낼 수 있다. 좌절하지 마요. 대신 어디까지?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즉 여름방학까지는 끝내줘야 돼. 거기까지 해주시면 된다. 알겠나요? 이 강의는 4월 말까지는 다 탑재할 거예요. 그다음에 문학 독서 전부 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도가 밀릴 일은 없다. 알겠죠? 좋아요. 7월이나 8월 선까지 끝내주면 되겠고, 여기까지 끝낸 이유는 뭐야? 뒤에 수능 완성 한 발 남았거든요. 수능 완성까지. 이게 보통 40강 정도로 구성돼요. 그러면 40시간 정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하루에 한 강씩, 하루에 1시간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뭐야? 한 달이야. 됐니? 그래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끝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럼 10월은 왜 비오나요? 10월은 얘들아, 연계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마지막에 공부한 걸 복습해야 돼. 아까 말했죠? 단순하게 눈에 바르고 가면 안 된다고. 기억에서 휘발될 수 있어. 당연히 복습이 꼭 필요해요. 됐나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냥 나 수업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풀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료를 통해 복습할 자료가 필요해. 네가 수업 때 다 필기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연계 교재를 회독할 수 있는 10월이 필요하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지컬 퀀텀 점프라고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의 기출 분석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 가지 툴로만 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건 도구일 뿐이야. 본질적인 독해력까지 기르기 위해서 평가원 기출까지 같이 또 봐주셔야 돼요. 물론 내가 독해력과 관련된 내용을 연계 교재에 녹여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기출 분석 내용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최소 5개년이야. 최소 5개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야? 시간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건 아니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에도 기출을 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연계 교재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나머지 50%를 채워서 100%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와 문학 하루에 한 강씩 그냥 그 주에 6개의 강의가 올라와요. 독서 셋, 문학 셋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루 한 강씩 독서 3일, 문학 3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줘서 하나 예시예요. 이렇게 세워줘서 공부를 하면 일단 총 90강이니까 해봐야 90일. 하루에 하나씩만 들어도 90일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더 챙긴다면 더 할 수 있겠지만 하나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3개월이거든요. 공부 계획 세우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연계 기출들을 줄 거예요. 연계 기출이 뭔지는 조금 이따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매일 꾸준히 하는 이 계획.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보는 계획. 이거를 세워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수능 특강 독서와 문학 이 강의 자체에서 내가 이 기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 속에서 해줄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까지 되겠고요. 연계 교재만 해서는 안 된다. 기출도 꼭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공부할 것이냐가 필요하겠죠. 먼저 독서 버전입니다. 독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지문, 전문항을 다 해설해 줄 건데 이 지문을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여기에서 정답의 근거가 있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해설지만 봐도 그건 나와요. 그치? 우리가 강의를 보는 이유는 이 지문의 내용이 이론적으로 연계가 됐을 때 그 이론상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연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정리 자료로도 만들어 줄 겁니다. 또 하나 확장적인 연계 포인트까지 다 대비를 해 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이 대부분 많이 활용돼서 밀도 있게 쓰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이걸로만 쓰이지 않고 어떤 다른 내용에 살을 붙여서 내는 게 일반적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때 그게 확장되는 포인트야. 근데 그게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전 기출, 아주 옛 기출부터 시작해서 논문 자료 등등 여러 가지의 관련성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알겠죠? 이번에 26학년도 수능에서도 이게 열팽창 개수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음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옛 기출에 있어요.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대비를 해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독해력 자체를 신장할 수 있게끔 평가원의 문장 패턴과 그 다음에 선지의 클리셰들 이런 것들 정리해 줄 거고요. 각 문장의 요소별로 이런 거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그 행동 강령들과 양식들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해. 연계 누리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요걸 바탕으로 했을 때 100%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이게 강의 교재거든요. 강의 자료. 이 강의 노트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작년 자료 기준인데요. 봤을 때 지문 내용 완벽 정리하고 문장의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시켜 준 다음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지문의 확장적 연계 출제 포인트 아까 말했듯이 정리해 준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독해 피지컬 형성하기 위해서 독해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 줄 거고, 또 중요한 거 선지 구성의 클리셰 정리 안 됐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 지금 수능 특강의 교재 집필진들이 교재 잘 쓰셨어요. 근데 이제 집필진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이 출제 원리들을 잘 건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렵게 건드릴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조금 라이트하게 건드려 줄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근데 뭐 어떤 부분은 건드릴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살짝 약간 안 건드려 줬을 수도 있고 다른 거 건드리느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그거 다 출제해 줄 거야. 성지가 될 선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이 지문에선 이런 게 출제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다 보여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선지 만들어서 평가원의 원리에 따라서 훈련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훈련.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연계의 기출입니다. 즉, 이 지문의 소재가 그냥 단순하게 수능 특강에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툭 들어온 건 아니야. 이전에 기출 배경들이 또 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해당 기출 가져와서 보여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 어때? 아, 연계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 실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으로 문학과 관련해가지고, 자, 연계는 이런 식으로 되었어. 우리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22학년도부터만 봤을 때 고전소설부터 고전시가, 현대시가 꾸준하게 연계가 되었다. 선생님, 그럼 현대소설은 연계 안 되나요? 현대소설도 연계된 적 있죠. 언제요? 24구, 25 6월, 25 9월. 다 뭐죠? 모의고사 때는 연계가 됐어요. 근데 본 수능 때는 역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현대시가 연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아, 쌤, 그럼 현대소설은 연계교재에서 공부 안 해도 되나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이해는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평가원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현대소설 연계될 수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 확률적으로 얘네가 높잖아.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시가 확률적으로 높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공부하는 초점이 달라야 돼요.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즉 현대시는 두 작품이나 세 작품 나올 때 어찌됐건 한 작품은 무조건 아는 거야. 하지만 한 작품 이상은 또 모르는 작품이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연계 작품을 학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비연계까지 대비를 해야겠죠. 낯선 시를 봐도 풀 수 있는 독해력을 길러야 돼요. 그 행위를 내가 가르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비연계가 일단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연계에 더욱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당연히 작품 내용 제대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이 장면 그대로 초점해서 알려줄 거고 이 전문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 상세하게 인물 관계도랑 다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비연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읽어나가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훈련시킬 거야. 알겠죠? 다음으로 고전시가. 고전시가는 이건 연계가 안 된 적이 없어. 그냥 연계죠. 그래서 수록 부분. 이게 뭔 소리야? 고전시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건 장편 연시조, 즉 연시조 긴 거 있죠? 아니면 장편 가사, 긴 가사 있지? 그런 게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돼. 즉 우리 교재 내에서 전문을 다루진 않았어. 근데 수능 현장에서는 우리 교재의 내용 일부와 다른 다루지 않았던 장면을 가져와서 출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작년 수능에선 그러지 않았고 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냈지만 역시 말했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모의평가에서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동유가 전체 엄청 긴 건데 다른 장면 냈거든요.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단 전문을 대비하는 게 제대로 연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록 부분은 당연히 아주 매우 꼼꼼하게 확률 높으니까 알려줄 거고요. 전문도 다 해줄 거야. 전문 정리. 알겠죠? 전문 총실이 다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고전 산문 역시 수록 부분 매우 꼼꼼히 해줄 거고요. 이것도 거의 연계니까 그때 장면별 줄거리 이거 뭐야? 이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로 제시해 줄 건데 그냥 전체 줄거리 짧게 요약된 거 말고 결과적으로 이 고전 소설 특히나 더 연계했을 때 수록 부분 말고 외적인 요소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내가 나머지 줄거리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장면별로 나눠가지고 일단 세부적인 줄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물 관계도와 함께 이해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시해 줄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공부의 초점이 돼야 돼. 뭘 목표로 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의 노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 지문과 모든 작품의 전문까지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필기하면서 들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석 자료 주면서
필기 부담 줄이고 복습하기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막 글자를 외우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됐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강의 다시 볼 수는 없거든요. 알겠지? 그렇기 위해서 적어준 거고요. 다음으로 해당 작품의 역대 기출 선지 모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성지가 될 선지라고 해서 제시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러한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제가 출제한 선지, 즉 평가원의 원리에 부합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약간 조금 미진하게 다뤘거나 아니면 안 다룬 선지들 있으면 그런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필진이라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이 전체 70세트 중에 한 5세트 정도 출제하신 거예요. 한 분당. 많아야 5세트. 그러면 굉장히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이해되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장편, 가사나 시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문을 다 보여줄 거다. 설명해 줄 거고요.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줄 겁니다. 됐죠? 아까 장면별로 줄거리 설명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장면이 나와도 네가 이거 본 효과 나게끔 해줄 거예요. 되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지가 될 선지 이런 겁니다. 역대 기출들 모아가지고 선지 넣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출제한 선지들까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의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트에 여러 작품들이 나오잖아. 그때 그 작품들을 묶는 기준은 그냥 작품의 내용상의 유사성도 있지만 개념상의 유사성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해당 작품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때 그 개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정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대 기출에서 어떻게 이 개념을 다뤘고 어떤 판단은 기준을 가졌는지 그걸 알아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작년 수능에도 어지간히 계속 나오는 관조 또 나왔죠.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고요한 마음이 뭐냐? 애매하단 말이지. 그러나 평가원의 역대 기출의 판단 근거가 있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독해 피지컬까지 정확하게 형성해서 어떻게 지문을 읽어 나가는 것인지를 정리하면 일단 문학에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의 200% 활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단 이것만 주의하셔. 첫 번째, 미리 분석해 오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문제만 그냥 풀어오세요. 미리 분석하는 태도 좋은데 그건 기출할 때 하시고요. 얘는 그냥 문제 풀자마자 바로 강의 들었을 때 효과 납니다. 내가 다 효율적으로 정리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판서 필기하는데 아까 필기 양을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주석 자료를 주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깨달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 필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 바탕으로 복습해 주시면 되겠다. 판서 바탕으로 복습해 주시고 마지막에 연계 소문 코너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계될 거라고 소문난 코너인데 한 판으로 마지막에 정리해 줄 거예요. 딱 어떤 내용이다, 지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이거다라는 것을 슬라이드 하나로 정리해서 보여줄 건데 그때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퀴즈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계속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인증 시스템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또 응원 많이 해주니까 연계 소문 1, 2 하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계 대비 확장 개념 등 알려주는 것들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복습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노트 딱 바로 펴주시면 계획서가 있어요. 공부 계획서요. 우리 시간 타임테이블이랑 그 다음에 1강부터 45강까지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한 강 한 강씩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되도록 이 OT를 끄자마자 1강을 바로 클릭하실 것을 권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나중에 들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아예 안 들어버릴 수 있는 변명을 만드는 그 창의력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단 클릭하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또 바로 깨달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또 힘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자, 1강에서 봐요. 안녕!